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 이은영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주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앞서서 조영탁 교수님이나 석강훈 의원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문제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쭉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뭐 소비자들이 그동안 뭐 수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받아들여야 됐었고요. 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뭐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됐고, 또 그 정보를 얻다 보면 왜곡된 정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책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식 수준을 좁혀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의사를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전기요금의 외부 비용 반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조사를 한 것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나라는 그 전기를 싸게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정책 기조 때문에 2차 에너지고 비싼 전기 에너지가 앞서서 조영탁 교수님이나 석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지금 맞춰져 있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전기 가격에 대해서 싸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차 에너지인 전력이 매우 비싸야지 맞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매우 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잘못된 가격 시그널이 산업용의 전기 수요를 매우 상당히 부추기는 결과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 믹스에 상당히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석탄, 그럼 전기가 좋은데 전기 중에서도 석탄 발전, 그다음 원자력 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앞서서 두 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가 사실은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지금 CO2 배출 문제, 특히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2 배출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고, 또 아주 소비자가 요즘 최근에 그 체감하고 있는 문제는 미세먼지. 지금은 좀 덜하지만 3월, 4월, 제가 조사를 했던 3월, 4월에는 미세먼지 상당히 심각했을 때였거든요. 그런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새로운 문제를 나타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불만, 의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 에너지 연소로 인해서 CO2 배출을 보면은 이제 세계 7위거든요. 상당히 CO2 배출이 많은 나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옆에 비교하는 일본,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탈리아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타난 그 원인 제공자는 주택용의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라 산업용에서 값싸게 전기가 공급됐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이나 원전에 의해서 값싼 전기가 공급돼서 그 전기를 아주 손쉽게 쓴 산업용이 대부분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용이 54.9%인데 반해서 주택용은 13.2%로 우리나라 주택용 소비자들은 상당히 전기를 아끼고 있고 OECD 평균보다 상당히 적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인당 전력 소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문제점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을 인상했을 때 그 수용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수용성을 조사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CO2 배출 문제, 미세먼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건 소비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지고,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중요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가 돼야지 사실 소비자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용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라고 했지만 이번 한계는 에너지 전반적인 건 아니라 전기 요금에 국한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사용자가 수송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과 전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발전 부분의 과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 전력의 인상인데 그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송료는 사실은 그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력 쪽의 과세, 발전 쪽의 과세 부분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일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기요금 인상 시에 소비자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 집단별로 구분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왜 수용하지 않는지, 수용하겠다는 집단은 어떤 이유 때문에 쉽게 수용을 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적조사로는 1,100명의 이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3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인식조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만약 1년 전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3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GI는 그 세 집단을 이제 구분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 이유, 수용하지 않는 이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FGI 대상 결정을 하는데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양적 조사를 할 때 보면 전기요금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전기요금이 향후 인상 시에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몇 %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전혀 수용할 수 없다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력 사용량은 제가 누진제 관련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력이 뭐 비싸다 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력을 조금 사용해도 전기요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적게 사용하는 집단들이 전기를 절약을 더 잘합니다. 전기 절약을 더 잘하다 보니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그룹들이 오히려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 사람들은 전기요금 조금만 올라도 비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끼고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아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불하는 것도 비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진 단계가 작년 말부터 바뀌어서 이번에 누진 단계에 맞춰서 가운데 200에서 400 사이, 보통 가장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단 제외했고요. 전기요금이 현재 적정하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향후 친환경 발전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 수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지에 따라서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적 조사 1,100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누는데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적정하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인상을 수용하되 20% 이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50%까지는 또 수용할 수 있다. 이제 상당히 친환경 발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룹도 이제 포함해서 FGR을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4월 달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었고, 저는 전기요금을 실제로 지불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했고요. 한계점은 아이들이 있는 주부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건강을 우려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룹으로 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용성에 따라서 약간 좀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월 7일, 4월 11일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4월 7일은 좀 상당히 미세먼지 심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4월 11일이 심했나 7일, 항상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FGI 참여하러 나온 주부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때가 아주 미세먼지가 심할 때였기 때문에 좀 더 수용성이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사 대상자를 모을 때는 그 전에 모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조사 결과 말씀드리면, 이건 전반적인 조사 대상자 특성은 그냥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했고, 표본에 있어서 그 유혈당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1,100명을 실시했고요. 이때 결과는 이제 미세먼지를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측면들이 97%가 평상시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었고, 하지만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은 이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한다, 일기예보를 본다 정도였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FGI에서도 확인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외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는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세먼지였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FGI 전에 3월에 조사했을 때도 1,100명,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석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나 신재생 발전으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적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사실과 왜곡되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휘발유, 경유, 난방용 도시가스, 난방용 등유,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유가 훨씬 과세도 많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OECD 비교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랬던 거는 지금 누진제가 바뀌었지만 그 누진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FGI 할 때도 느꼈지만, 그리고 산업용에 비해서 주택용이 비싸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정보를 제대로 주던가 소비자를 바꾸던가 해가지고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 정책을 할 때 상당히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는 걸 또 여기서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친환경 발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내가 이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발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거의 70%였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크지 않다면 수용할 수 있다. 무조건 수용할 수 있다. 합해서 이제 거의 80%, 78.4%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평상시만 아니었을 텐데요. 이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발전으로 가야 한다면 내가 전기요금 인상 수용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특히 이거를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가 가장 그 수용 의사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가 수용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 의사가 높았고요. 소득 수준은 되게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별 차이는 없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구간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용 의사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예상이 되는 결과고요.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뭐 저렴하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오히려 그 수용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를 본다면 그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해서 염려 정도가 높은 집단과 건강에 대해서 염려 정도가 낮은 집단은 당연히 아주 비례하게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미세먼지 노출된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집단이 훨씬 이제 수용 정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근거로 FGI를 이제 실시하게 됐는데 FGI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용에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뭔가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억울함. 나는 상당히 절약하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상당히 가정에서는 전기를 많이 절약한다. 그리고 전기하고 하면은 석탄보다는 바로 원자력 발전을 떠올리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 인식은 미세먼지는 에너지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환경 문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고요. 미세먼지는 거의 중국발 영향이 크다. 석탄 발전을 연결하는 소비자들은 제가 26명 중에 1명 정도 불과했습니다. 거의 다 중국에서 오고 경유차도 좀 문제가 된다던데요. 석탄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많다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요? 하고 너무 놀랬던 이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정보가 얼마나 소비자들 머릿속에 깊게 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등어였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고등어 얘기를 모든 주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구이를 안 해 먹는다. 고등어가 아주 인상 깊이 박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뭔가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잘 제공을 해야 줘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미세먼지 하면 고등어란 얘기를 마스크, 고등어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4월에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였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보도를 통해서 워낙 이제 다른 석탄화형 문제나 뭐 경유차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GI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주는 정책의 정보에 대해서 신뢰가 매우 낮다라는 거였고요. 전기요금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고 누진 제도에 대해서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불만이 많고 바뀐 거를 심지어 모르는 가정주부고 매달 전기요금을 내는데 바뀐 것을 바뀌었다던데요. 근데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게 좀 저는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아주 심각한 피해 의식에 전 다시 한번 놀랬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들이 다 차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뭐 전기차를 신청했다라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 요금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내가 내는 그 어찌 보면은 휘발유나 경유에 내는 비용이 지불하는 비용이 가정용에서 훨씬 클 텐데 주부들은 조금 내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고 다른 부분에 거의 신경 안 써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걸 미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유리창에 필터를 부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방방마다 틀어놓는다는 소비자들도 있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유도하지 않게 나온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막 계산해야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먼저 스스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그 면역력을 높여주려고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먹고요. 매일매일 마스크를 갈아주고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수시로 바꾸고요. 뭐 한 달에 1인당 얼마?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말이 먼저 인터뷰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나오고 우리 집은 얼마예요? 우리 집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FGI에서 알았고요. 최대 20만 원까지 한 달에 20만 원까지 낼 수도 있다라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이제 제가 자료집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고 석탄도 비율이 크대요. 딱 한 소비자가 전기의 석탄 비율이 크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나오면 전기도 아껴 써야 한대요. 뭐 어디서 들은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중국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정보를 접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뭐 석탄이라든지 경유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라든가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 뭐뭐 하더라. 그 막연한 정보에 따라서 미세먼지 원인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그 석탄화력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화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나중에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원자력 대부분 원자력이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석탄화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39% 정도가 석탄화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외국 다 줄고 있는데요. 석탄 왜 사용하죠? 석탄 사용 줄여야죠. 이제 먼저 그 말이 나왔고요. 그럼 석탄화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비율을 늘려야 되니까 신재생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신재생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면서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럼 높이려면 비용이 더 나가겠네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겠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소비자들 스스로 그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석탄화력이 너무 높다라는 걸 알았고 알면서 신재생 늘렸으면 좋겠다. 비용이 높아지겠네요. 했을 때 그래도 감수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다들 아이들 건강 걱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내가 이제 친환경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겠냐고 물었을 때 수용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응답을 했던 9명의 인터뷰가 한 그룹에 있었어요. 9명만 따로 했을 때 그쪽에서도 먼저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불가피하겠네요. 천천히 인상. 그러니까 그때 인상 수용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저는 몰랐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전기요금 인상하려고 혹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고 안고 나는 무조건 인상 안 된다라고 했던 소비자가 나는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떻게 그 정보를 주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놀란 소비자들이 3그룹
하는 내내 그런 말을 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럼 정보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가, NGO와 함께 제대로 된 정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제안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안전과 관련된 건강을 위협하는 전제로 미세먼지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도 높아질 정도로 이제 수용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가지는 나의 지불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단 보여줬으면 좋겠다. 였어요. 다 같이 한다면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고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런 식의 전제를 둔 소비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제한점은 사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수가 일반 소비자긴 하지만 그들이 쓰는 전기 사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쓰는 상업용, 산업용에서의 수용성은 어떨지도 사실 조사가 필요한데 일반 소비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당연하게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해서 애국자네 라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애국자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산업 쪽에서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산업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저희 한계점은 수송용 쪽은 전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사 그 대상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에 맞는 집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차원적인 여러 집단, 다양한 계층, 지역을 고려한 그런 조사들이 계속 시행이 돼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그러니까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